안녕하십니까. 한의학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경소 조문 29에서 30일 짧은 몇 개의 글을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글들은 다 짧고 우리가 쉽게 소홀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글들이지만 나중에 글을 우리가 공부하는 데서 반드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계지탕 조문인데 태양병 외증 미해하고 맥부약자는 당이 한해니 계지탕이라 해석이 안 되는 게 없죠. 한의학 사실은 전공 서적이라든가 이런 거 그렇게 어려운 책들이 아니에요. 예. 용어가 허사에 의해서 용어들이 번잡스럽고 그래서 그렇지 전문 용어들은 전부 다 쉽죠. 그런데 이거에 과연 쉬운 글이냐? 글이 쉽게 보이지만 어렵고 생각을 요하는 글이 있고 어떤 경우는 글이 어려운 거지만 겉으로만 그럴 뿐이지 아무것도 내용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중경서는 겉으로는 쉬워 보이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한테 무엇인가 의미를 전달해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글을 볼 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글을 배우는 의미도 있지만 나중에 조금 발전이 되면은 글에서 트집을 잡아야 돼요. 허점을 자꾸만 없는 허점도 자꾸만 의심을 하고 추구하고 그러다 보면은 글을 쓴 사람이 그 의도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하게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읽게 되면은 그 사람이 어떠한 고민에 의해서 글을 썼는지 모르게 된다고요. 자, 태양병의 외증이 미해했다.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태양병의 바깥에 있는 증상들이 아직 풀리지 아니하고 맥이 부약한 경우, 부하면서 약한 경우는 마땅히 땀으로써 풀어야 하니 이와 같을 때는 계지탕을 써야 된다. 사실 이 조문은 하나도 맞는 조문이 아니에요. 나쁘게 얘기하면은 억지로 다 끼워 맞춘 조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육경변증에서 태양병에 대한 정의가 뭐예요? 태양병. 그냥 태양병이 표증이잖아요. 일종의 태양병은 표증인데 태양병 바깥에 있는 증상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경우는 잘 써서는 안 되는 용어예요. 예를 들어서 소양병의 외증이 미해하고 양명증의 외증이 미해한다. 이와 같은 것은 표현할 수가 있지만 태양병이 이미 표증이면서 외증인데 이와 같은 경우는 일종의 동의 반복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거는 태양병 미해하고 이렇게 쓰는 게 오히려 맞는 거예요. 태양병이 아직 치료가 풀리지 않았다 이렇게. 그리고 약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인 용어잖아요. 이 약자라고 하는 글자를 우리가 접하고 느끼는 순간 이 사람은 허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미지를 조장하는 용어예요. 문자라는 거예요. 요런 것이 이건 정해진 건 아니에요. 제 판단이지만 이런 것들 참보. 한문으로 쓰면 또 글이 길어지니까 나중에 참보. 근거에 없는 것을 보충한 말이다. 맥 부자 이렇게 해야 되죠. 자, 그런데 맥이 부한 사람은 마땅히 땀으로써 풀어야 하더니 여기 당자도 이러면 마땅히 땀으로써 풀어야 하니 계지탕이다. 땀으로 발환시키기 위해서는 계지탕을 쓰면 안 되죠. 마왕탕을 쓰죠.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은 누가 됐든지 간에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왕탕이든 계지탕이니까 대표적으로 계지탕이 중경서 우리가 조문을 읽다 보면은 이것을 잠깐만 발환제라고 하고 땀으로써 발환해야 되는데 계지탕을 한다. 이런 것은 전부 다 마왕탕으로 보는 게 맞는데 이 자체가 여기서 불화 그랬잖아요.
부할 때는 계지탕을 쓰는 게 어느 정도는 맞죠. 그러나 이거로 보면은 마왕탕이 맞죠. 그러니까 이 글이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제가 임의적으로 교정을 했을 때, 자, 외증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돼요. 무엇이 외증인가? 풀리지 않은가? 태양병에 바로 두왕강통, 발열, 오한. 요것이 바로 치료가 아직 덜 됐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맥이 부약한 경우는 뭐 약 또는 완으로 써도 되죠. 완으로. 맥이 부드럽고 완만한 경우는 계지탕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 용어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만약에 이 경우 두항강통, 발열 오한하고 맥 부긴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마왕탕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조문을 일단은 철저히 배우되 자기 나름대로 나중에 본래의 그 취지에 따라서 상황에 맞춰서 처방을 쓸 수가 있다. 예,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한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조문에 있는 용어는 맥부약이라고 하는 조건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계지탕이라고 하는 처방이 가지고 있는 의도하고도 합당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는 글이 없는 것만 못하다. 이거는 아주 유명한 서전에 보면은 맹자에 나오는 말이에요. 맹자. 죄송합니다. 맹자가 서전에 그 나오는 어떤 글의 일부에서 진신서면 진실로 책의 내용의 서전의 일부의 글을 다 믿는다면 오히려 글을 없는 것만 못하다. 안 보는 것만 못하다. 그 글의 내용을 삭제하는 것만 못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조문에서 공부를 할 때 이게 일종의 그 답을 가르쳐 준 거예요. 조문에 이렇게 답을 가르쳐. 중경은 반드시 증상과 증상의 어떠한 균형과 세력으로서 처방을 유도해낸 기가 막힌 문장을 구사하지 무엇을 해야 된다.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 해야 된다. 이와 같은 표현을 쓰질 않아요. 이렇게 직접적인 용어를 쓰지 않는다고요. 이 말도 맞지 않는 거죠. 차라리 마땅히 발표해야 되니 해기해야 되니 이것만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없는 것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조문을 통해 가지고 이 조문을 통해 가지고서 계지탕을 유도하는 훈련을 쌓아야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장들은 우리가 중경서를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떠한 그 뭐랄까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뭐랄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 두 번째 조문 30조문인데 자, 태양병 하지에 참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이와 같은 거 태양병인데 왜 하지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태양병인데 왜 하했냐? 발라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은 전도된 글이에요. 뒤집어진 글이다. 나중에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하했었는데 이와 같은 증상을 겪고 나서 나중에 누군가가 태양병이다 이렇게 딱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전도된 글이다. 이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일종의 치법의 통례죠. 이게 바로 질사법이에요. 그냥 무조건 설사 먼저 하지를 쓴 거예요. 하지라 그래서 설사를 뜻하는 거는 아니에요. 조금 천식기가 있다. 이것은 표증이 미해고야니 표증이 아직 해결되지 못한 까닭이니 계지가 후박 행인탕으로 주지하라 하고 천식이 원래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는 계지가 후박 행인탕이 비교적 좋다. 이 조문을 통해 봤을 때 우리가 중경서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 이 조문은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 약을 쓴다?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딱 보면 아시잖아요. 근거가 박약한 거예요. 논어에 보면 공자가 기증이 부족일세. 그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취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바로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증거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표리 문자로. 표리 안으로서 요걸 답을 제시해 준 거예요. 표증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약을 써야 된다 이 소리거든요. 만약에 경우 이 조문이 없고 원래는 이 자리에 표증이 풀리지 아니했다는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거가 뭐냐? 태양병이 하지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자 발열로한하고 두통, 상충, 미천자 이럴 때 써야 된다. 왜 여기다가 상충이라는 말을 썼느냐? 여기서는 계지가 주도하는 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통도 바로 상충의 여파죠. 천도 상충의 여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왕탕만큼 아직 이 사람이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 이 사람이 발열로한하고 두통하면서 땀이 없는 경우는 당연히 이 약을 쓰면 안 되죠. 대청용 단계로 쓴다든가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처방을 자기가 주어진 조건이 이와 같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이지 이 주어진 조건이 변하면 그 변하는 거에 따라서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경서를 공부를 하고 처방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와 같은 해석의 그 능력이 조금씩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이 조문이 미비하기 때문에 일종의 답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표가 미해하다는 사실을 알았을까? 그렇죠. 이 조문이 없다면은 이것을 처방을 보고 결과적으로 이것을 유도해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증상이 없으니까. 다만 기릭동동은 이와 같은 표현 대신에 이와 같이 증상을 제시를 한 거죠. 이와 같은 증상으로서 이것이 훨씬 훌륭한 거죠. 그러니까 자 조문이 미비한 상태에서 이 사람들은 어떠한 근거로서 표가 미해하다는 사실을 유추해낼 수가 있었을까? 막 한 게 아니에요. 처방을 보고서 이와 같이 한 거예요. 이와 같은 방법론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처방은 전해졌는데 증상이 미비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병위의 개념이 형성이 된 거예요. 병위의 개념이.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와 같은 글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표미의 증거를 찾아야 되는. 그럼 표증이 아직 풀리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 표증이 무엇이냐? 이 조건에 따지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만일 경우 이것이 대청용탕이었다 그러면은 당연히 불안출이 한불출이 번조하면서 천식이 있다든가 그렇게 하겠죠. 그 상황에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계지가 후박 행인탕은 아직 마왕의 범주에 들어가는 땀이 나오지 않는 것까지는 아니다.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땀을 흘리고 맥도 그렇게 긴장감이 심하지 않다. 다만 우리가 또 하나 배우는 건 이렇게 그 처방에 있어서 우리가 관심 있게 이건 뭐 저는 처방을 그 본초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본능적으로 저도 굉장히 뭐랄까 처음에 공부할 때 명분론에 많이 빠졌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그와 같은 과정을 겪었었고 또 지금도 항상 갈등을 느끼는 게 뭐냐면 보세요. 계지는 어떤 분들은 이건 허증에 쓰는 약이다. 이렇게 규정을 짓잖아요. 그죠? 계지가. 그런데 후박은 이거는 다소 실증에 쓰는 약이에요. 그러면 계지하고 후박이 허증약이면서 실증 같이 쓸 수가 있느냐?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느냐? 후박은 승기탕에서 들어가는 약이잖아요. 비교적, 대표적으로. 계지는 뭐 표 허증이니 뭐 표 무슨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과연 계지하고 후박이 만날 수가, 배합이 될 수가 있느냐. 후세방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와 같은 처방을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처방을 통해서 느끼듯이 고방에 이와 같은 처방을 구사했던 사람들은 후세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열 허실의 개념을, 특히 그러한 허실의 개념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인삼하고 망초하고 같이 쓴단 말이에요. 계지하고 대왕도 같이 쓴다. 계지가 자기압 대왕탕에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우리가 여기에서도 굉장히 뭐랄까 느끼는 점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계지하고 후박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은 뭐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와 같은 논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딱 봤을 때 여기 이 처방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게 돼요. 저 같은 경우도 그거 같아 느꼈으니까. 계지하고 후박하고 같이 쓸 수가 있다는 거. 이 조문은 한 3번, 4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천식에 관해서 조문이 계속 나오니까 여기서는 그냥 기본적인 개념만 하시고 뒤에 가서 굉장히 의미 있는 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심도 있는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해설. 조문이 미비하기 때문에 여기 원래 일자가 빠졌어요. 근데 이게 안 붙어요. 조문이 미비하기 때문에 비록 표미에라고 하는 주의 문자로서 보충을 했지만 계지탕증이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미천한 자는 요것도 하나도 안 해놨네요. 미천한 경우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틀은 계지탕증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지탕증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벼운 호흡곤란, 천식 정도가 있을 때는 이와 같은 경우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후박은 병위의 개념이 복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흉부와 복부에 거쳐서 다소 가스에 의한, 기에 의한 팽만감이 있을 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문에 이 계지가 후박 행인탕을 쓸 때는 흉부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계지탕에서 가볍게 한번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뭐냐면 중간에 병증이 전변되는 과정 중에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아직 마왕탕이라든가 대총령탕 같은 증상, 명확한 증상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중경서의 좋은 점은 특징은 뭐냐? 병증이 예를 들어서 전변되는 과정 중에서 어떠한 순간에 나타나는 다소 특이한 어떠한 그것을 이렇게 임의적으로 한 것이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계지탕을 근거로 해서 하지만 아직 여기까지는 가지 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안목이 이와 같은 것을 보지 못하면은 이와 같은 순간적으로 이 증상을 처방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제가 한번 했죠. 부산이라든가 부산 예를 들어서 뭐 여수로 간다.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갈라지는데 여기가 대전이다. 대전 뭐 여기가 수원이다. 옛날에는 완행차 타면은 뭐 여기 역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정확하지 않더라도 여기 수원이다 그러면 수원에 해당되는 약 처방이 있을 거고 대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드시 중요하니까 여기에 가면 또 대구가 있고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무슨 여수까지 오는 광주가 있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그 역들이 있잖아요. 대구면 대구 처방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은 처방들은 마왕탕 대총령탕은 중요한 역을 뜻하는 거지만 요 같은 건 아주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그냥 건너 뛰어갈 수 있는 그 같은 간이역 같은 직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괜찮습니다. 조문 중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청가는 계지가 후박 행인탕을 쓰고 이와 같은 경우도
조문에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계지탕을 기본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쓰는 것이지 천식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극히 일부예요. 이것도. 또 발한 후에 천가는 다시 계지탕을 쓰면 안 된다. 이것도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요 글자를 가만히 보면 다시거든요. 다시 계지탕 쓰지 말라. 그러면 여기에 이 사람은 발한이 아니라 계지탕을 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발한 후 천가는 불가경의 계지탕이 아니라 마왕탕으로 써야 되는 거에 맞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마왕탕 썼거든요. 마왕탕을 썼는데 이와 같은 천식의 한자가 다시 마왕탕을 쓰면 안 된다 소리죠. 이와 같은 글로 한다 그러면은 이게 모순이 돼 버리잖아요. 발한했는데 발한 후에 다시 계지탕이다. 그럼 이게 계지탕 썼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말이 안 되거든요. 마왕탕으로 발한하고 나서 천식이 있었던 기존 환자한테는 이와 같은 것을 계지탕을 다시 쓰지 말라가 아니라 마왕탕을 다시 쓰지 말. 저는 이와 같이 보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천가 천식에 발한하는 경우 있지만 또 하한 경우도 많아요. 또 조문에 불가경, 그러니까 이와 같은 글들이 한 3번, 4번 나와요. 불가경의 계지탕, 이와 같은 예가 조문 중에 많이 보인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하기로 하고,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지금은 그냥 어느 정도 개념만 잡고 계시면 된다고 봅니다.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조문들인데, 여기서는 한출이 천호대, 무대열자, 가여, 마왕, 행위, 감초, 석고탕을 줄만 하고. 자, 요것도 마찬가지.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된 조문이에요. 이게. 요거 아마 99조 조문에 나오니까 그때 자세히 하기로 하고. 대열이 없다. 열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보다 큰 열이 없다. 피부에, 체표에 생각보다 기대했던 것만큼 큰 열이 없다라는 것이지 열이 없는데 어떻게 석고를 쓸 수가 있어요. 열이 있다는 얘기예요. 마왕도 쓰고. 열이 있으니까 이와 같은 걸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이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본, 그 성묵이 주예로 근거하는 조계미 체계는 여기에 어떻게는 무한이에요, 무한. 무한이 천하고 바뀌어 있어요, 이게. 열이 있다. 이 무자가 앞으로 가요. 예, 그것은 나중에 가서. 자, 여기에서도 보면 하리하고 맥촉, 한출이 천자는 갈근 황년 황금탕으로 주지하며. 자, 설사를 하는데 설사를 하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몸이 촥 까부러지죠. 그러면 이와 같은 사람은 대체적으로 맥이 친미해야 되는데 맥이 촉박하다. 그럼 우리가 상상력을 가지고서 해석을 해야지 그냥 글만 보면은 글의 의도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왜 맥이 촉박할까? 이게 잘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땀이 여기서 났다 그랬거든요. 왜 땀이 날까? 이 땀은 어떤 땀일까? 자, 맥이 촉박하면서 땀을 흘렸을 경우는 이것은 표증에서 나온 땀, 그 발열 한출에서 나온 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소 이증에서 나오는 끈적끈적한 땀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근 황년 황급탕을 쓰죠. 만일의 경우 이것이 표의의 표증의 한출이라 그러면 이와 같은 황년이라도 황금을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문하고 증상과 처방을 항상 대조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조문을 이렇게 쓴 사람은 정확하게 표현을 못했다 하더라도 이 처방을 통해 가지고서 이 처방에 병의 원인이 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출이라고 하는 거를 표증의 한출이 아니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명 중에도 땀이 나오거든요. 미한출하거든요. 그러니까
땀이 많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끄적끄적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땐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또 흉만이 청자는 승기탕을 주자.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일단은 첩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처방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또는 소복만이 혹천자 같은 경우는 또 소총령 등을 쓴다. 처방이 이렇게 상황이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반드시 어떠한 증상의 다른 실마리들을 고려해가지고 찾아가지고서 처방을 형성해야지만이 오치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천식에도 이와 같은 상황에 따라서 극과 극의 처방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다른 증거를 근거해야 된다. 덮어놓고 조문에 있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처방을 가지고서 그래서 처방 하나하나의 그 주치증과 방치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만이 이 땀 한 추를 표유에 의한 땀이 아니라 흉중유열에 의한 땀이라고 하는 것을 흉중에서 열이 바깥으로 외열하면서 밀어내면서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추리천을 통해 가지고서 병세를 느껴야 돼요. 흉중에 열이 막 꽉 차 있는데 그것이 바깥으로 막 밀어내고 위로 압박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병증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면은 요 한 줄을 써내기 위해서 이 사람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단서를 붙이지 않았을까? 이것도 의심이 되죠. 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자, 계지가 후박 행인탕은 계지탕이에요. 거기다가 이렇게 썼을 때는 앞에 계지 뭐하고 하면은 계지가 군약이다. 그러니까 주증이다. 후박 행인 일단 후박은 주로 흉복 창만을 치료한다. 자, 우리가 후박은 그건 무슨 뭐 소도지제야, 소화지제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부학적으로 흉부와 복부가 팽만감을 가지고 있을 때는 후박을 쓸 수가 있다. 거기에 따라서 복통이 있을 때 아무 때나 후박을 쓰는 건 아니죠. 복직근이 구련이 됐을 때는 당연히 백자개고 쓰는 거죠. 한수 이게 일종의 음증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소음병이죠. 찬 물이 복부에 정체되어 있을 때는 당연히 부자라든가 건강을 써야 되죠. 복통을 치료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기릭동동이 이렇게 썼다 해가지고 이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쪽에서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걸 제시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방을 공부할 때 반드시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후박이 그러니까 승기탕에서 일단은 이해를 하되 후박이 미치는 약의 능력은 바로 흉부와 복부에까지 약이 미친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사용을 해야지 무조건 후박이 뭐 소화제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공사인 백도구도 소화지제죠. 후박을 써야 될 때 공사인 백도는 막 속이 배에서 부르부르 끓어요. 이것은 다소 열증을 수반한 이 창만증에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인이라든가 향부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위기능이 무력하고 수음이 정체됐을 때 활용하죠. 그럼 방향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완전히 반대 약들이죠. 그것을 이해를 하고서 이것을 구별을 해야지 똑같은 증상이라 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깔려있는 병의 원인이 다르다는 거. 그것을 어느 정도는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보면은 자, 이것도 굉장히 쉽게 지나갈 수 있는데 이 글에는 역사적인 그 배경과 그 당시의 상황이 이 두 개의 글자로서 문구로서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태양병 외증이 미해한 해결이 안 됐을 때니까 태양병이 아직 풀리지 아니했을 때는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게 되면 그것은 역치가 된다.
왜 이와 같이 경고를 했느냐. 이거는 경고죠. 불가. 하하면은 역이란 말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거슬린 거다. 순리에 거슬려. 근데 순리에 거슬리는 짓을 무수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와 같은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병증에 옛날 사람은 하제를 쓴 거예요. 일단은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별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는 조문에 의해서 육경변증론은 그렇기 때문에 후세 사람이 만든 거다. 한토화법에 의해 가지고서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당연히 그와 같은 결론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증을 풀려고 할 때는 이때는 계지탕이 비교적 좋다. 그러나 여기서도 상황에 의해서 마항탕을 쓸 수도 있는 거죠. 예. 자, 앞 조문에 대한 해설. 태양병 외증이 미해해 하제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비록 일반적인 의사도 누구나 능히 알 수 있는 사실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불가하라고 경계하고 더욱이 하하면은 역이 된다라고 또 경계를 하는 것은 왜 그런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조문을 공부하면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불가하라 하면 안 되는데 전부 다 하했다는 거예요. 역치라고 하는 것도 하고 나서 역치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문에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가히 의심한단 말인가? 의심해야죠. 이게 무엇이냐? 왜 이렇게 했느냐? 예, 크게 의심하죠. 뭐 요즘에 어떤 저도 인터넷 TV에서 어떤 철학 교수님이 말씀해 주는 거 들어봤는데 의심하는 게 곧 답이다. 예, 그런 말을 했는데 의심을 하는 것, 어떤 것을 의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이 나타나요. 절대적으로 뭐든지 의심을 해야 돼요. 의심을 하면은 그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방식에 따라 글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이 발전하게 되고 그 글에 숨겨진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학교 다니면서 그냥 보면 이거 뭐야? 말도 안 돼. 이러면 왜 허접한 게 어디 있어? 전부 다 속된 말로 개무시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당대의 최고가는 명의들인데 왜 이와 같은 짓을 했느냐. 그래서 제가 한토아론 1편에다 썼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오치와 역치를 통해서 궤병을 경험했지만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상당히 많은 병증이 치료가 됐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치료가 탁월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못하죠. 지금 사회상에서는. 조금만 부작용 나면 난리가 나니까. 하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한 이야기 아니에요. 치료 효과가 70%는 좋고 30%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반복해서 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서 조문을 다시 이렇게 편집도 하고 교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와 같은 말을 해서 우리가 궤병에 빠지고 오치와 역치를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태양병이며 무엇이 외증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해야죠. 이거에 대한 훈련, 이것이 구체적으로. 그러지 않으면 글은 그리고 나는 나고 임상에 있어서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 임상가야 이론가야 이와 같은 말이 나오는 거죠. 익숙해져야 돼요. 글을 통해서 계속 익숙해져야 돼요. 무엇이 아직 외증이 풀리지 않았는가 하나하나 다 의심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조문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